안녕하세요. 불당동에서 의대본의 영어과외생 유나쌤이에요. 전단지 및 유튜브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1차 모집은 대략 끝이 났습니다. 현재 2023년 7월 4일 기준 대기 인원이 있지만 2주 정도 이후에나 시간표 조정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테스트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특강 또는 현대 영어교육의 방향이나 입시 전반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의대 합격 사례 파트 1에 이은 글이니 이 글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첨부된 링크를 누르셔서 파트 1부터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의학계뿐이 아니라 상위권 대학, 모든 대학 입시를 좌우하는 것은 내신 성적입니다. 물론 최저 등급이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신 등급을 먼저 이야기해볼게요. 입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글이니 다 설명할 순 없고 이것저것 다 떼고 말씀드리자면 큰 맥락에서 보면 수시에서 학종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이 학종으로 의대를 간다? 상위권 대학을 간다? 학생부를 굉장히 잘 관리해주는 선생님 군단이 있고 진로를 서포트하는 교내 활동이 많은 전국에 좋은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의 생기부를 일반고의 생기부가 누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또 생각해볼게요. 어릴 때부터 목표를 크게 가지고 영재원을 찾아다니거나 대학교 산하의 영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훈련하거나 초등학교 때부터 전국 단위의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특목고를 목표로 대비를 해왔던 아이들과 우리 아이가 내신을 가지고 겨룬다. 1등급 가능할까요? 물론 저런 학교 들어가서 4-5등급해도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대 입시에 대한 것이니 이 부분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실력에 대한 부분은 굉장한 객관화가 필요해요. 부모 입장에서 엄청 어려운 부분이죠. 욕심이 판단에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번 의대 사례편에 등장한 학생은 어머님께서 불당동 기준으로 봤을 때 교육열이 있으신 분이지만 엄청난 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 학생이 학원에서 잘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 그럼 괜찮겠지 하시던 분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곧 이 학생은 어릴 때부터 영재고, 과학고, 전국 단위의 자사고를 준비하던 학생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학원 좀 찾아서 영어는 어학원 다니고, 국어도 유명하다는 선생님 찾아서 그냥 다니고, 수학도 유명하다는 보습학원 다니고 한 아이예요. 중3 여름방학 때 수학도 이제야 수일 들어갔는데 엄청난 선행을 하는 학원이 아니어서 바꿔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공부 하나 안 하다가 시험 2주 전부터 밤새서 중학교 시험 보는 생각보다 불당동에 많이 있는 학생 유형입니다. 제가 이 학생의 상태를 다시 정리해드린 이유는 객관화 때문에 그래요. 저 정도 공부하는 학생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국에도 많아요. 그 상태를 뛰어넘는 학생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국 단위 학교에 들어가려고 체계적으로 대비를 했던 학생들과 일단 절대적인 학습량에서부터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럼저런 유형의 학생이 의대를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해온다면 부모님이 해야 할 것은 철저한 객관화입니다. 학생의 어머님께 대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남았기 때문이죠. 어머님은 의대 가면 좋지만 애가 엄청 공부를 많이 했던 애도 아니고 의대 가고 싶다고는 하지만 사실 선생님들 시키는 과제 정도 하고 끝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용인 외대부고를 쓸까 고민하시는 게 중학교 성적은 되고 대비 잘해간다면 이 학생은 주변에서 공부하면 자극받아서 같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서 상위권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좋은 대학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신다고요. 옆에 있던 학생은 의대를 가고 싶다고 피력했습니다. 못해도 한의대지 약대는 일단 생각하고 싶진 않다고 했어요. 어머님께서 한숨을 쉬시고는 물어보셨어요. 의대가 가능할까요? 이 학생은 컨디션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학습이 일정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디테일하지는 못하다고 전편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과 이어지는 건데 사실 제가 이 학생을 데리고 반년 넘게 수업을 하면서 지켜봤을 때 이 학생은 혼자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관리형 학생으로 표현하면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쭉 학원을 다녔고 그곳의 선생님들이 내주는 과제만 하면서 성장해온 학생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성장만 잘 됐다고 하면 상위권에 있을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최상위권이잖아요. 상위권과 최상위권은 한 끗 차이이긴 합니다만 그 차이를 좁히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캐치해서 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 집요함이 필요한데 이 학생은 그게 없어요. 저는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메타인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엔 본인이 계획해서 해오는 공부를 시도해 볼 때가 있는데 이 학생은 제 수업 방식이 익숙하니까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잘하는데 이후에 그 부분을 채워오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이해는 합니다. 본인이 잘 안 되는 부분만 드립해야 하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여러 번 피드백을 했으나 벙벙거리는 성향과 이어지면
않으면서 스스로 하는 데는 한참 걸려 결국 제가 수업 시간에 그 부분을 보충시켜줘야 했습니다. 학생의 성향과 학습 성향 모두 고등학교 입시에 신경 써야 할 중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전국 단위의 고등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기숙사 생활로 들어갑니다. 기숙사 생활로 들어간다는 것은 본인의 학습에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물론 부족한 부분을 알아내는 실력과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학습력은 기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위 학생은 제 수업 방식으로 메타인지를 활용할 줄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채우는 것은 게을리하던 학생이었어요. 어렵고 하기 싫으니까요. 그 학습 방식을 수정하려고 많은 피드백을 하고 애도 썼으나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편한 말로 선생님 손을 타는 학생을 벗어나지 못한 거죠. 학교 수업이 끝나면 기숙사에 들어가 본인의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선생님들을 만나 그때그때 생기는 부족한 부분을 같이 채우는 수업 방식이 필요한 학생이었어요. 어머님께 이외에도 학생의 전반적인 성향과 그에 대한 근거를 보여드리고 용인의대부고 지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의대에 지원하려면 내신 1등급은 필수적인 부분이니 전략적으로 이 학생 수준의 경쟁자가 적은 곳인 일반고로 가서 내신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고 최저등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천안에선 모의고사 대비까지 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사실 몇 없어서 수능 성적은 사교육 선생님들과 만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영어는 고3 수준의 구문을 들어가는 상태였고 그 이후엔 지문의 흐름을 타느냐의 여부여서 고3 모의고사 기준으로 1등급을 안정적으로 맞는 데까진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이었으니 빠르면 고1 3월에도 영어는 졸업할 수 있었고 이후엔 수학이랑 과학에만 집중하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은 학생과 고민을 해보겠다 말씀해 주셨고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천안의 일반고로 가려고요. 그런데 어딜 지원해야 애한테 유리할까요? 오늘 파트 2에서 객관화와 학생 성향에 따른 고입의 중요성에 대해 드릴 말씀이 많다 보니 길어져서 한 가지는 파트 3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름방학 특강 문의와 영어 수업 문의는 아래 댓글에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